푸틴의 머리가 제정신이 아닌가 봅니다. 김정은과 만나서 몇 시간의 비밀 회담을 끝내더니 갑자기 한국을 향해 미칠 듯한 비난을 이어가기 시작한 것인데요. 푸틴의 이러한 폭주에 한국과의 갈등도 깊어지는 상황이 되자 전 세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들이 결국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시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데요.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해 핵무기 보유량을 늘리면서 다른 핵보유국들이 핵무기 현대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시기로 가고 있다는 경고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푸틴은 오히려 핵무기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밝히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세계 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3대 핵전력을 추가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3대 핵전력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 등 해공 핵무기 운반체를 말합니다. 이어 푸틴은 유라시아 안보체계 강화를 위해 북대서양 조약기구 국가들과 협의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죠. 이처럼 러시아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지역의 긴장 수위를 높이면서 한국 핵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미국과의 핵무기 공유가 아닌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반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는 상황인데요.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는 데다 핵무기 대국인 러시아가 군사동맹 수준의 협력을 약속한 만큼 핵 균형을 위해 모든 수단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을 중하는 조약을 새로 체결한 다음 날 미국 상원의회에서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미 상원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는 한국이 미국의 핵 우산에만 의지하기보다 독자 핵무장 등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이것이 어려울 경우 가능성만이라도 열어둬야 한다고 덧붙였죠. 이처럼 미국 내에서도 미국의 대북 확장 억제 제공만으로 부족하다며 한국의 다른 핵 옵션에 대한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싱크탱크인 카토 연구소의 더그 밴도 선임 연구원 역시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차악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밴도 연구원은 미국의 정책 위반자들 한일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걱정하는데 한일의 독자 핵무장이 좋지는 않지만 미국의 도시들과 사람들을 계속해서 북한 핵 역량의 인질로 두는 것은 훨씬 나쁠 것이라고 강조했죠. 사실 우리 모두가 느끼기에 이제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이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심화가 확실히 한국을 그런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밴도 연구원은 한국의 핵물질 반입이 제한적인 만큼 동맹국이 보유한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식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앞서 백악관도 핵무기 증강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습니다. 미 백악관 군축 담당 국장 프라나이 바디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적국의 핵무장 변화 추세에 맞춰 현재 배치된 핵무기 숫자를 늘려야 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라고 경고한 바 있는데요. 한국은 이미 잠재적 핵보유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잠재적 핵보유 국가라 함은 공식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나사만 조이면 핵무기를 빠른 시일 내에 제조할 역량을 가진 국가들을 말합니다. 아시아에서는 대표적으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이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어느 한 국가라도 제조에 들어가면 다른 국가들 역시 당연히 연달아 제조에 들어갈 게 뻔하니 미국에서는 핵 도미노 현상을 우려해서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우라늄 연료 전량을 수입하고 있으며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의 경우 미국과 서면 합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요. 반면 일본은 한국과 달리 미국과 별도의 협의 절차 없이 우라늄 농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미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에는 신속한 자체 핵 보유와 더불어 핵 개발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 전망하는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외교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한국, 대만, 일본의 적성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중국, 북한은 모두 핵을 보유한 상황이라 대칭이 깨져버린 시점에서 언제까지 과연 미국이 핵 우산이라는 이름 아래 지켜줄지 의문인 점인데요. 미국이 주장하는 핵 우산은 우방국이 핵 공격을 당하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을 해주겠다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핵을 반드시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보복은 너무도 고마울 테지만 그 엄청난 핵을 맞고 시작하면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다행히도 다음 미국의 대선에서 트럼프가 다시 당선이 된다면 이런 확률이 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열린 입장을 보이고 있어 트럼프가 재선되면 한국이 핵무장하는데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그는 한국이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의존하는 대신 스스로 핵을 개발하도록 허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의 입장인데요. 특히 과거 프랑스의 경우에도 핵무기를 보유할 때 엄청난 경제적 제재가 있었지만 결국 해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이기에 마냥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점점 더 디테일한 한국의 핵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쳐들자 중국의 한 군사 전문가 앤저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기술을 이전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에 의존하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다. 핵 확장 억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 표명만이 아니라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론이 가시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다. 러시아를 확실히 견제하려면 단거리 전술이 아닌 사거리가 긴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앤저는 이어 중국 베이징뿐 아니라 러시아 모스크바도 사정권에 들어야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략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된다. 물론 배치한 무기는 한미 간 공동으로 운용하되 한국의 핵무기 사용 결정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사실상 독자적인 핵결 정권을 가지면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도 한국을 절대 함부로 하지 못한다. 중국도 한국을 두려워하며 사드 산불과 같은 일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특히 앤저는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도하는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있다면서 한국 군대는 세계 최강의 군대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핵무장이 좋은 해결책은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나쁜 대안들 가운데 최선의 방안일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한국은 현재 무기 수출 등 한국의 방산이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제대로 붙는다면 북한과 러시아 또는 중국까지 승리를 장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도 내비쳤습니다. 실제로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군비 시장에서 한국 방산업체들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 업체들은 최근 5년간 세계에서 독보적인 수출 증가율인 177%를 기록했는데요. 또 최근 2년간 수출액이 평균 150억 달러 이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하기도 했죠. 수출 대상국은 23개국으로 전년 대비 8개국이 더 늘었습니다. 한국 정부만 결단을 내린다면 트럼프 2기 출범 시 한국의 핵무장 문제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긴밀하게 협의해 진전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연 한국의 자체 핵개발이 가능해질 것인지, 그리고 이를 완벽하게 해내면서 핵보유국으로서 이름을 당당히 올릴 수 있을지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